안녕하세요.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의 강창석 내과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혈변이요. 그 변에 피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일반적으로 편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변, 그 변에 그 피가 보였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체계적으로 한번 얘기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혈변 그러면 이제 피가 그 변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피의 색깔이 어땠습니까? 라는 것이 그 제일 저한테는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의 색깔이 굉장히 그 선혈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빨간 피가 그렇게 팍 퍼지듯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그 극은 뭐냐면 아주 까맣게 그러니까 커피 가루가 이렇게 까맣듯이 그런 커피 가루나 타르 그러니까 아주 우리 아스팔트 길에 쓰는 까만 그런 꺼멓게 그 피가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붉은 피가 이렇게 퍼졌는지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주 붉은 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항문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서 피가 나왔다는 출혈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검은 색깔의 즉 커피를 이렇게 가른 커피 같은 검은 색깔의 그 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도 10중 8구는 위에서 굉장히 먼 항문으로부터 제일 먼 곳 그것이 이제 위하고 식도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온 피가 아닌가 이렇게 양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위출혈에서 위궤양이나 위출혈에서 나온 것은 결국은 변으로 나오는데 한 며칠이 겁니다. 한 3, 4일이 걸리면서 이렇게 그 검은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붉은 피는 항문에서 가까운 그래서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치질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그 관심사는 통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그러니까 그것이 피가 나오면서 그 항문 주위가 아팠다든지 어디가 아팠느냐 안 아팠느냐를 또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아무런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는 그 혈관 질환이요. 그러니까 동맥과 그 정맥이 이렇게 마주 이렇게 돼가지고 기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터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그 위로 올라오면은 그 식도 부근에 그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터져가지고 나오면 그 대개 그런 식도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토하는 경우에서 피가 나오지만 변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으로 나오면 굉장히 까맣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통증이 있냐 없냐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약간의 염증 그러니까 감염이나 염증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거고요. 통증이 없다 그러면 혈관의 기형이라든지 혹은 암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변의 그 모양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혈변인데 그 변이 전체가 다 아주 그 골고루 피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검죠. 왜냐하면 그 위부터 시작된 출혈은 시간이 되면서 내려가면서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이게 섞이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출혈된 그 피는 검게 나오면서 다 섞여서 그 변 전체가 다 검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장에도 그 시작하는 작은 창자하고 큰 창자 시작하는 그와 같은 시작한 부분에서 출혈이 된 경우에는 좀 색깔은 약간 그 붉은, 검붉은, 약간 죽은 그 붉은 색깔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변도 비교적 그 피와 변이 이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겠고요. 항문 쪽으로 가까울수록 그 변은 변대로 피는 피대로 이렇게 그 겉에 묻어서 나오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섞인 정도에 따라서 그 출혈의 위치가 어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의 그 어떤 얼마나 까만지 얼마나 그 균등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 위에 슬쩍 묻어서 나오면서 붉은 피로 나오는 것은 항문에 가까운 그러니까 치질이나 어떤 그 혈류에서 거기도 그 정맥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그 색깔이 어떤가 그 다음에는 그 변 속에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그 이게 변에 검은 피가 이렇게 섞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겉에 묻어 있는지 그다음에 통증이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러면 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이제 식도 주위에서 출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무래도 각혈하든지 피를 토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그 가까운 곳으로 나오는 것이 이불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같이 출혈이 되지 않고 변으로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그 식도 주위나 위 주위에서 나오는 출혈은 대단히 검게 나오고 거의 그 변이 그 균일하게 검게 이렇게 그 전체가 다 검은 경우가 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위 출혈이나 식도의 출혈에서 식도의 출혈은 그런 정맥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심한 간경화증이나 간암 환자들이 그 많은 피가 사실은 간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화가 있는 분들이나 간암이 있는 분들은 그와 같은 피가 간을 통해서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런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혈관 중에 하나가 식도와 위에 경계되는 그 부위에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심장을 돌아가기 때문에 우회하는 피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식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밀쳐 나가면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간경화증에 의한 그 정맥류가 출혈될 때에는 굉장히 그것이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를 아주 격렬하게 토하면서 큰 그 응급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경우의 환자들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거의 혈변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 그거 이전에 이미 피를 토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는 확률이 높죠. 그러나 두 번째에서 그 위궤양일 때에는 그 위염과 위궤양 속에서 간 혹가다 그 출혈이 생기는데 그와 같을 때에는 한 그 검은 그 피가 아주 균일한 그다음 검은 피가 보이는데 그런 피가 보였을 때는 그때는 이미 출혈하지 않고 이미 한 며칠 전 적어도 한 3, 4일 전에 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그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검은 피가 나오는데 그러면 돌이켜보면 한 3, 4일 전, 일주일 전에 속이 안 좋으면서 식은땀도 나고 소화가 안 된 기억이 있고 속이 계속 한동안 안 아팠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나 이런저런 이로 위가 나빴었던 분이 속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변이 까맣게 나오면 아마 그것은 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즉시 그 주치의를 상담하고 그다음에 아마 위내시경을 한다든지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미국에서는 가장 그 흔한 위출혈은 사실은 그러한 그 관절염 약 그러니까 뭐 애드릴이나 아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그 관절염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그 위출혈이 약물에 의한 위출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엔 위암이 많듯이 위염 그러니까 식사나 이런 짜고 그런 거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한 그러한 위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러한 위출혈이 있을 때 그 변이 검게 나오는 혈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로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위에는 어떤 경우에는 위 배경에 있는 혈관이 기형으로 돼서 정맥과 동맥이 직접 만나면서 이렇게 돌출되면서 위에 그 출혈이 그냥 아무런 통증도 없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의 궤양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장출혈에서 소장의 출혈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소장에 있는 염증 같은 것들도 그런 출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와서는 대장에서 그 출혈에 가장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장암이죠.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대장은 시작이 왼쪽의 그 아랫부분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이제 그 횡경 막 아래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올라와서 횡경막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서 항문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긴 여정을 거치는데 항문으로부터 제일 먼 그 대장은 오른쪽 그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생기는 그러한 그 대장암들은 대개 증상이 없으면서 빈혈이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도 확실하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빈혈이 아주 미세한 출혈이 계속되면서 아주 큰 출혈은 없고요. 아주 그
미세한 출혈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 어떤 대장암이 그 어떤 그 출혈의 혈변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왼쪽으로 가서 항문에 점점 가까이 온 그런 대장암에서 큰 경우에는 그 혈변이 보일 수 있죠. 근데 왼쪽, 그러니까 항문과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암이 그 출혈하는 경우에는 그 변은 변대로, 그 다음에 피가 그 위에 이렇게 묻어서 약간 그 검붉은 그 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그 암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 어떤 혈변이 조금 다른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장에서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대장에 있는 궤양이죠. 그러니까 크론시스 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와 같은 병들은 이제 대장에 있는 내장의 그 점막들이 헐어서 이제 지나가면서 피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궤양이 대장에 있는 궤양들이 위치가 항문에서 가까우느냐 머냐에 따라서 그 변의 그 피의 그 선도가 아주 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항문으로부터 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항문에서 가까운 경우에는 좀 더 붉은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주 심한 그 설사가 어떤 그 균인, 이콜라이 균이나 무슨 어떤 그 식중독에 의한 균이 왔을 때, 그럴 때에도 심하게 설사하면서도 어떤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독소에 의해서 내막이 터져나가면서 쓸려나가면서 출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심한 그 설사에 의해서 항문 주위가 이렇게 파열되면서 나오는 그러한 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다시 항문 주위에서 설사하면서 나오면서 굉장히 그 붉은 피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10중 8구는 항문 주위가 이렇게 파열되면서 나오는 피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통증이 없어 위쪽에서 이렇게 설사와 함께 그 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항문으로부터 먼 그 장에서 그 출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혈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색깔이 어떤가, 그 다음에는 그 변이 이렇게 그 균일한가, 그 위에 묻어 나오는가,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것을 먼저 변별하면서 그 주위에 식도부터 항문까지 어떤 그 증상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그 상식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주치의를 상담하실 때 그와 같은 정보를 주치의에게 드리면 굉장히 그 쉽게 좀 더 그 편하게 빨리 그 원인과 그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미국에서는 50세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로 권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만약에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대장 내시경을 50세 이후부터 하는데 그 용종이 보이는데 용종이 전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대개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10년마다 그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개 내지 두 개의 용종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대개 5년마다 한 번씩 그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종이 3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기나 그 숫자에 따라서 어떤 때는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3년 후에 조금 일찍, 5년이 아니라 1년, 2년 혹은 2, 3년 내에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종이 1cm 이상으로 클 때에도, 그 사이즈가 또한 특별히 클 때에도, 혹은 그 병리 검사에서 그런 그 굉장히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빠른 듯한 그 같은 세포 조직이 보일 때는 아마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1년 내에 혹은 2년 내에 와서 그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그 용종의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숙지하시고 이미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은 내가 용종이 몇 개가 있었는지를 필히 유심히 기억하셨다가 내가 언제 또 해야 되는지를 본인도 알고 계시면 바쁜 주치의 선생님들이 혹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다음번에 그 주치의를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용종의 개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봐서 기억하시고 언제 또 내가 대장 내시경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문의하시면서 그 진료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혈변에 대해서 그러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그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